월드컵이 눈앞으로 다가온 지금 한국 축구 팬들의 마음속에는 설렘보다 걱정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표팀은 아직도 뚜렷한 방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지켜보는 팬들의 피로감 역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 결과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수 선발부터 전술 운영, 그리고 인터뷰 내용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안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표팀을 둘러싼 분위기를 살펴보면 단순한 경기력 저하를 넘어 조직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인상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홍명보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결국 가장 큰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손흥민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최근 축구계 안팎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결국 손흥민에게 달려있다는 말이 등장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죄송하지만 저는 박항서 감독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발언까지 이어지며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과연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홍명보 감독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라면 월드컵 개막을 앞둔 시기에는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월드컵을 두고 정말 괜찮은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팀이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리아와의 경기에서도 대표팀은 또 한 번 답답한 모습을 노출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패배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팀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어떤 축구를 하려는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 더 큰 우려를 낳았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다시 3백 전술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현재 선수단과의 궁합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 선수들은 오랜 기간 포백 체계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특히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 대부분 역시 소속팀에서 포백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표팀이 갑작스럽게 전혀 다른 형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실험을 반복할 단계가 아니라 확실한 주전 구성과 조직력 완성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대표팀은 경기마다 조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구성도 계속 변하고 있으며 수비진 역시 안정적인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민재와 함께 호흡할 파트너조차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아직도 팀의 기본 틀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월드컵 개막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방향성을 확립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팬들을 답답하게 만든 부분은 공격 전개 과정이었습니다. 수비 라인을 낮게 설정하는 선택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운영한다면 역습 구조만큼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표팀은 볼을 되찾은 이후에도 명확한 공격 패턴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선수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장면만 반복됐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부담은 매우 커 보였습니다. 원래 소속팀에서는 공간을 활용하며 움직임으로 승부하는 유형의 선수지만 대표팀에서는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와 공을 받아야 했습니다.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역할을 수행해야 했고 공격 전개 과정까지 사실상 직접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자주 연출됐습니다. 정상적인 공격 구조라고 보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팬들이 분노하는 이유 역시 단순히 결과 때문만은 아닙니다. 경기 후 이어진 인터뷰가 또 다른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 같은 큰 무대에서는 하나의 전술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경기 내용 속에서는 그에 걸맞은 플랜 B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경기 흐름이 상대에게 넘어가도 벤치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교체 카드만 사용할 뿐 전술적 수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수 위치도 그대로 유지되고 공격 전개 방식 역시 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트피스 장면에서는 사전에 준비된 약속이 있는지조차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순히 공을 문전으로 보내는 패턴만 반복됐고 바로 이 지점에서 팬들의 답답함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감독은 늘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경기장에서는 그런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후반전에 들어서면 경기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체력 소모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히려 전술적 대응 능력의 부족으로 해석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상대 사령탑이 전반전과 다른 전략을 들고 나오면 대표팀은 적절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전은 이러한 약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전반전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냈지만 후반 시작 이후 경기 주도권은 완전히 상대에게 넘어갔습니다. 선수들은 혼란스러운 움직임을 보였고 압박이 들어가는 시점도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현재 대표팀의 가장 큰 문제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표팀은 감독의 전술 철학으로 유지되는 팀이라기보다 선수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버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중심에는 이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기 내내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줬습니다. 공격 지역과 수비 지역을 쉼없이 오갔고 손흥민에게 집중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얼굴 표정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를 악물고 뛰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현재 대표팀은 조직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팀이라기보다 선수들의 정신력과 투지에 의존하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박항서 감독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선임될 가능성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팬들이 박항서 감독을 떠올리는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잡한 전술보다 선수단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화려함을 앞세우는 스타일의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선수들과 형성하는 신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감독으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자신이 구현할 수 있는 축구와 현실적으로 어려운 축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적인 그림만 고집하며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수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냈고 그 안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렸습니다. 무엇보다 선수들은 감독을 믿고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대표팀은 어떨까요? 선수들이 감독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 도중에도 혼란스러운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은 선명하지 않고 압박 기준 역시 불분명합니다. 수비 라인 간격도 자주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팬들은 자연스럽게 전술가보다 선수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지도자가 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의 중심에는 결국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현재 한국 축구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은 손흥민입니다. 단순히 주장 완장을 차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경기력과 경험, 상징성, 그리고 리더십까지 모든 영역에서 대표팀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팀 선수들 역시 손흥민을 바라보며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팬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팀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손흥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문제는 그에게 너무 많은 책임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득점도 만들어야 합니다. 전방 압박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침체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역할도 맡아야 합니다. 언론 인터뷰에도 나서야 하고 주장으로서 선수단까지 이끌어야 합니다. 현재 대표팀이 안고 있는 무게의 상당 부분은 사실상 손흥민 한 사람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표팀은 그의 가장 큰 강점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최대 무기는 상대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대표팀에서는 공격 마무리뿐 아니라 볼 연결 과정까지 맡기며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당연히 상대에게 가장 위협적인 장면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축구계 안팎에서는 결국 손흥민이 어떤 방향성을 선호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손흥민이 직접 감독 선임을 결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대표팀 분위기와 선수단 내부 신뢰 관계를 고려했을 때 그의 생각을 쉽게 외면할 수 없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죄송하지만 저는 박항서 감독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팬들이 원하는 것은 복잡한 전술 용어가 아닙니다. 화려한 스타일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뢰를 원하고 있으며 안정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수들이 즐겁고 자신감 있게 뛰는 대표팀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홍명보 감독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 역시 적절한 접근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재의 혼란은 대한축구협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독 선임 단계부터 거센 논란이 이어졌고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과정에서도 관련 사안이 중요한 문제로 거론됐습니다. 결국 팬들은 결과 이전의 과정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월드컵 성적마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후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거세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단순히 감독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 축구는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감독만 교체되고 근본 구조는 유지됐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축구 시스템 전체를 다시 점검하고 근본적인 방향을 재정립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이라도 보다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3백 체제를 유지하기보다 선수들이 익숙하게 활용해온 4백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수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표팀은 감독 개인의 실험 공간이 아닙니다. 또한 월드컵은 특정 철학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무대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다운 축구를 보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축구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 앞에 서 있습니다. 월드컵은 단순한 국제대회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 축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팬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발언이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설명도 아닙니다. 실제 변화가 경기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손흥민 한 명이 모든 부담을 짊어지는 팀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뛰는 대표팀, 개인 능력에만 의존하는 축구가 아니라 조직력으로 움직이는 대표팀, 그리고 다시 팬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대표팀 말입니다. 과연 남은 시간 동안 변화는 가능할까요? 홍명보 감독의 경질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또한 지금 이 시점에서 대표팀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시각과 생각이 한국 축구를 바라보는 또 다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